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노령사회에 접어들수록 걱정되는 것이 건보료와 연금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현재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할 경우 2028년이면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이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내놓은 개혁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저출산율 0.72명이 세계적인 화제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자살 현상으로 공동체의 재생산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시각인데요. 역대급으로 낮은 출산율은 무한 경쟁, 경제의 양극화, 성불평등 등 급속한 양적 성장 과정에서 가려져 있던 어두운 단면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저출산 원인을 고용, 주거, 양육 부담 등 미래 삶에 대한 불안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성차별, 워라밸 등 사회적 가치 충돌을 겪으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나의 이세를 낳아 힘들게 길러 유지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 묻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30대 여성의 미혼율이 33.6% 수준인데요. 초저출산의 맞은편에는 초고령화가 있습니다. 1990년 5.1%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노령층 비중이 2025년 20.3%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하고 2030년에는 25.3%로 높아져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노령사회가 되는데요. 노령사회에 접어들수록 걱정되는 것이 건보료와 연금입니다. 공기업 중에 국민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기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국민 미래를 위해 운영 중인 기업이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현재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할 경우 2028년이면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2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같은 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전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론은 보험료를 현재 수준보다 더 가파르게 올려야 한다는 것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상황은 같은 실정인데요. 2026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지난 40년 동안 추진해 오던 건강보험료에 대해 인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전국 333만 가구가 연 평균 30만 원가량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민심 잡기용은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기준도 완화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도 폐지되면서 이래저래 저감되는 보험료가 연간 약 1조 원에 이르는데요.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은퇴한 어르신은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늘었기에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의지로 비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주택이나 차량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가입자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같은 일률적인 적용 기준에 사실상 일반 가입자들의 불만은 잠재된 민원 중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안 그래도 적자가 뻔한데 납부 금액이 더 줄었으니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인데요. 보험료가 올라야 운영되니 내려봤자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아직은 약 23조 8천억 원 정도 준비하고 있지만 4년 뒤에는 5조 5천억 원 적자로 전환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누구 돈인 것일까요? 외국인들의 얌체 의료 관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새고 과도한 의료비 청구에 심사평가원의 일손이 바쁘지만 모두 피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3년 34분기까지 수익금은 80조 3,83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기금 설립 이후 누적 운용 수익금은 531조 6,670억 원이고 기금 평가액은 984조 1,61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외 주식시장의 강세나 환율 상승 등으로 짭짤한 재미를 본 셈입니다. 문제는 갈수록 경제 인구가 줄고 연금으로 사는 노인들이 증가하면 아무리 많은 기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 바닥이 날 것이 분명한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벌써부터 바닥을 보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운영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이 또한 연금이 올라봐야 병원비 내고 나면 결국 그 돈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물가로 매월 연금 100만 원이면 근근히 밥이라도 먹지만 증가하는 병원비에 부족한 간병인 적어도 2050년에는 이렇게 간다면 상상도 못할 상황들이 전개될 텐데요. 연금도 물가도 오르고 버는 사람 없이 타먹는 사람만 있다면 다음 세대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내놓은 개혁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DI는 낸 만큼 받는 제도로 개편해 개혁 이후부터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새 연금에 가입하는 안을 제안했는데요. 현 국민연금은 구연금, 새 연금은 신연금으로 이원화해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연금 제도는 확정급여 방식, 즉 보험료를 얼마 내든 관계없이 특정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3분의 2는 이런 방식을 포기했습니다.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확정기여 DC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스웨덴은 26년 전, 독일과 일본은 20년 전에 도입했습니다. 이는 미적립 부채가 1,825조 원에 달하고 있어 부족액을 국가가 책임지되 신연금부터 부채를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를 위해 2024년 모든 가입자가 신연금으로 넘어가면서 신연금에서는 낸 만큼만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문제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OECD 회원국은 완전 소득비례연금을 채택한 반면 우리는 소득재 분배 기능까지 포함하면서도 OECD 평균 18%의 절반에 불과한 9%의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독일 스웨덴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18.6%를 부담하는 독일의 2050년 예상 소득 대체율이 37%, 18.5% 부담의 스웨덴은 31%에 불과합니다. 9% 보험료의 42%를 제공하는 국민연금, 수지 불균형의 산 징표이기도 한데요.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는 40%를 유지하고 15%로 올려도 재정 안정 달성이 불가능함을 예고했습니다. KDI안은 2024년에 15.5%로 6.5%포인트를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는데요. 낸 것보다도 적게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웨덴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입자가 낸 원금 운용 수익을 실질 경제 성장률에 연동시키면 해결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해에는 수익률을 0으로 설정하면 최소 원금보다 적은 수익률은 발생되지 않게 되는데요. 개인 계정을 설정해 납부 보험료를 자신의 계정에 귀속시켜 100% 소득비례연금을 운영하되 운영 수익률은 경제성장률을 적용하고 경제성장률이 음일 경우에는 수익률을 0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기가 낸 것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젊은 층이 기꺼이 연금개혁에 참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건보료와 연금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